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제가 불을 좀 켰는데도 좀 많이 이렇게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은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조금 이렇게 멀리 또 수업을 갔다 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고 와서 너무나 감동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나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영감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우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우리를 놓이게 함으로써 자, 우리의 빛이 발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생활에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생업의 전선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어디에 가면 내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까? 자, 어느 장소에 가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자,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여러분이 찾기만 한다면은 자,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는 자, 무기력한 일상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치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자, 그런 날로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차오르더라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요즘 장수라는 자, 노년이 길어진 자, 장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외부에서 많이 수업을 진행하지만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나이에 비해서 연세에 비해서 너무나 정정하시다라는 것을 많이 뵙습니다. 80이 넘어도 정말 단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100세 시대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생이 60이 넘으면 자, 어린 시절, 철모르는 시절은 먹고 살고 뭔가 이루고 새끼 낳아서 키우고 또 좋은 아파트 이사 가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 뒤돌아보니까 내가 60이라는 나이가 딱 다가오니까 회사에서도 자,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나가십시오 라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너무 은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경제적인 면을 또 너무나 또 심하게 이렇게 내가 나를 옥죄이는 자, 그런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0이 넘으면 이제는 진짜 내 인생에 자, 가을 학교에 내가 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을 학교는 인생의 추수를 하는 자, 그런 학교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나의 모든 어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 나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 갈 것인가? 나는 분명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자, 사회라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내가 가져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이들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이 뜻을 또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정말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이 뵀습니다. 자, 죽음이나 노년의 어떤 우울한 자,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는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년의 수확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과일을, 어떤 열매들을 거두어 가실 겁니까? 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명예조차도, 자, 공술의 공수거처럼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천상의, 이
가방 속에는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이라는 열매를 가방 속에 넣고 자, 천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 존경의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도 들어있지는 않는 거 아닐까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나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자, 이제 내가 나의 노후, 나의 말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발자국을 이 땅에 남겨둘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0이 넘으면 가을 학교에서 나의 인생, 자, 말년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경받으면서 자, 열매를 거두어 갈 것인가 라는 자,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가을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다 되셨을 수도 있고 또 아직 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자, 말년으로 갈수록 아름답게 빛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면이 차오르고 누군가에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자, 나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 환자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마음 치유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병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원망스럽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돼야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믿기지 않은, 받아들이기 싫은 자,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특히 암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지금 오늘 내가 하늘 날아가도 후회 없다. 자, 그만큼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마음적으로 자기의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책임진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신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말년에, 내가 특히나 내가 목숨이 다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생을 떠날 것인가 라는 것은 자, 영혼의 우리 어떤 세상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하는 영혼의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 느낌, 그 감정, 그 어떤 나의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 갈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상당히 여행 가는 여행 기간 내내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의 가방에는 항상 짐을 가볍게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 우리가 마지막을 다하고 영혼의 세상으로 올라갈 때는 자, 되도록이면 가볍게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사주를 했죠. 남자분입니다. 사업가인데 굉장히 자,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대운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주상에 잘못하면 귀신이 될 뻔한 자,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길신으로 변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운이 이제 또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대운이 지금 북방 해자축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발복의 시기에 어떤 불을 지펴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업을 하신 이 남자분 오늘은 자, 저번에는 이제 일주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론. 자, 오늘은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를 풍년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년이 들었다, 대풍이다. 자, 우리 인생에도 풍년, 대풍, 자, 걷어들일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을 개척해서 정성껏 곡물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풍성한 자, 대풍이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그렇지만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 가을 돼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 하면 정말 허탈합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거두어가는 자, 농부다. 풍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풍년사주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내가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를 자꾸 이렇게 향상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주는 실전에서 이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하는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담 중에서 또 많은 것이 알게 되고 일어난다라는 것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풍년 사주가 된 이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자,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가, 자, 그리고 곡식을 언제부터 거두어 드리는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여자 그 결혼을 늦게 해라는 게 나옵니다. 늦게 결혼해라. 자, 늦게 결혼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분에게는, 자, 수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기토라는 에너지, 남자, 이 기토 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라는 이것이 여자도 되고 돈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발복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발복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결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수기가 재성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어느 시기에 해야지 자, 내가 사업적으로도 발복이 되고 결혼 생활도 안정이 될까라는 것을 자, 대운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운에 보면은 여기에 임묘진이라는 자, 43세까지입니다. 자, 43세까지 임묘진. 자, 어릴 때는 사대운이고, 자, 이 대운에서는 자, 화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나의 사주에서 화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기라는 이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수기라는 것은 여자도 되고, 자, 돈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기가 올라올 때는, 자, 여자와 인연도 짧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적으로 발복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4세 정축 대운을 지나면서 자, 해자축 북방의 계절 겨울로 갑니다. 수기의 계절로 감으로써 자, 이분이 이제 서서히 발복이 되고 아내도 정말 좋은 아내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0 넘어서 결혼하면 참 좋겠다. 자, 그 이전에 해도 되지만은 뭔가 부부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기 자체가 메말라 가기 때문에 뭔가 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자, 어떤 결혼 생활에 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라라는 이유가 자, 이런 어떤 대운의 흐름이나 사주 원국이 주는 어떤 에너지의 느낌이 자, 왠지 좋지 않을 때는 자, 이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자,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라. 그리고 이 운이 바뀌면서 새로운 또 운이 이렇게 오니까 그 운에 하시라라고 얘기를 자, 주로 하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풍년사주가 된, 자, 이 남자분 왜 풍년사주가 됐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풍년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5월의 임수입니다. 5월의 임수. 자, 5월의 임수. 자, 월간의 임오로서 5월의 임수입니다. 임수가 힘이 없죠. 자, 임수라는 물 밑으로 오화라는 불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나 월지다라는 거죠. 월지는 굉장히 힘이 센 자, 그런 에너지입니다. 여름의 임수. 자, 물에 힘이 없다. 탁수다. 탁한 수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임수를 언제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발복을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죠. 자, 여름의 기토는 습토가 건토로 변하는 형상이다. 아무리 습한 토라도 한여름이라는 계절 아래에서는 자, 바짝 말라버립니다. 축축한 흙을 내가 만들어서 태양 아래 여름에 이렇게 놔둬버리면 조만간에 말라버리죠. 우리가 어릴 때 차력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차력놀이를 하고 다 형성을 만들고 나서 항상 그늘 아래 말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자, 통풍이 잘 되는 그늘 아래 말려라. 안 그러면 여기 터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축축한 흙인데도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이다 보니까 임수가 아주 뭐랄까 수기가 다 메말라 버렸다. 그리고 이 토들도 습토들도 비록 습토가 있지만 습토도 건토로 다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어서 천만다행이지만 5월의 임수는 오염되는 물로서 정발되어 기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자, 5월이나 이 5월이 문제다. 한여름이라는 이 5월이 지금 굉장히 이 사주의 어떤
약점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시지의 진토와 일지의 유금 그리고 44 축대운부터 자, 병이 되었던 임수가 힘을 받고 있어. 기토일간의 임수는 정제로서 자, 부인이 되고 이런 경우 되게 결혼하고 발복하는 형국으로 보통 아내를 잘 만났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자, 여자 잘 만나서 출세했다는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발복이 되는 경우, 또 결혼을 했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 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둘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굉장히 사업이 또 발복됐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망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친을 우리의 에너지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어떤 우리의 자,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인생이 흘러가는 형태가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대운의 흐름이라는 게 10년짜리 대운의 흐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 자, 사실 이 사주는 30대 인대운에서는 춘향조열, 사주에서는 하향조열이 되어 여자복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다. 자, 30대 인대운에서는 자, 인대운에서는 보면은 자, 인목 속에 자, 봄이지만 대운이 봄이지만은 인대운 자, 인목 속에 병화라는 태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화기가 엄청나게 올라온다. 여름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대운에서는 춘향조열 사주에서 자, 하향조열이 되었으므로 여자복이 그다지 좋지 않다. 자, 봄의 에너지지만 인목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5월이라는 자, 이 에너지와 함께 만남으로써 굉장히 화기가 자, 높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복이 이때는 수라는 에너지입니다. 물이라는 에너지가 자,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때 결혼하면 여자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인대운은 간목과 병화가 유입되는 시기로 사주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찍 결혼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인대운에 자, 결혼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34 충분히 24부터 자, 요때 결혼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자, 어떤 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어떤 이별을 예고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결혼을 늦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임수는 거의 힘이 없지만 진중의 개수가 좋아 보인다. 자, 여기서 임수는 지금 5화 밑에, 5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자체가 지금 없어 보이죠. 자, 여기 미토도 있고, 자, 을목이 이렇게 하기를 또, 자,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토를 보니까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자, 그리고, 자, 이 유금이, 자, 진유합으로서 또 굉장히, 임수 입장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준다. 물기를 깊게 해주는 역할을 자, 진토 유금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수가 간단하게 이제 이 목숨이 딸깍딸깍한 이런 지경인데 진토와 유금이 지금 끝까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운의 흐름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 진토 유금 자, 이거 임수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바로 자, 요 정축 대운이었습니다. 자, 요때 이제 가면서 이제 대발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주는 겁재 속의 여자로 친구 요인이 좋아 친구 부인 여자친구에게 자, 친절을 하다. 이 사주는 겁재 속의 여자로서 자, 겁재 속의 여자. 자, 진중에 을개무가 들어있지. 지장간 속에 진중에 을개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겁재인데 겁재 속에 여자가 들어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여자에게 친절하다. 또는 친구 부인에게 겁재니까 친구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부인에게 내가 굉장히 친절하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자, 북년사주가 왜 북년사주가 되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북년사주에 대해서. 자, 북년사주란 토일간에 태양인 화기가 있고, 토일간에 태양이라는 화기가 있고, 자, 오화 미토, 그죠? 토일간에 태양인 화기가 있고, 자, 수기도 적절하게 있으면서 길신이 용신에 임한 것을 말한다. 자, 수기도 적절하게 있다. 임수, 자, 진중의 계수, 자, 그리고 축축한 토. 자, 유금이라는 에너지가 또 금생수로서 진유합을 이루면서 또 금생수로서 물의 깊이를 또 잡아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화기, 적절한 수기가 있어서 자, 굉장히 이 기토밭에 아주 좋은 어떤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길신이 용신에 임한 것을 또 크게 친다. 길신이 용신에 임한 거. 자, 여기에 유금이란 이 유금 자체가 자, 천을기인, 학당기인, 또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인, 자, 기인들이 집합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는 이 유금 자체가 또 진유합으로서, 합금으로서, 자, 이 물기, 임수의 이 물기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기가 굉장히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자, 그런 어떤 힘을 발휘를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북년사주란 토일간에 태양인 화기가 있고 수기도 적절하게 있으면서 길신이 용신에 임한 것을 말하는데, 자, 유금이죠. 여름사주에 수기가 메마르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라므로 이런 경우 북년사주라고 한다. 또는 제명유기가 되어도 제복이 있고 화기가 합거되지 않는 한 부자로 산다. 자, 여름사주지만 5월이라는 자, 여름의 사주지만은 수기와 불기운이 화기가 적당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토 일간을 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 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기토 일간에 나무가 중중하면 이는 신롱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자, 나무가 일단 만약에 기토일간에 많다 치면은 자, 화기도 적당히 있고 수기도 적당히 있지만 나무라는 어떤 관 자체입니다. 관이 나무가 이 기토일간은 작은 논밭 언덕인데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러면은 자, 태양빛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실롱을 한다. 태양빛이 들어올 수 없어서 실롱을 해버린다. 나무라는 게 예를 들어 힘을 딱 받고 있을 때는 자, 그런 어떤 단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년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북년사주는 사주 자체에 특히나 토일간에는 사주 자체에 적절한 수기와 적절한 화기가 이렇게 조화로운 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아주 많은 열매가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중화를 잘 이루었을 때, 따뜻한 온도를 잘 이루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많이 맞이하더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남자분은 이제 44세부터 해자축 운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까지는 굉장히 든든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 풍년이 되는 사주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주 상담하실 때 왜 결혼을 늦게 하라 얘기를 왜 할까라고 할 때,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철학관을 이렇게 자주 갔는데, 자, 그분도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도 질문을 안 했지만 왜 그래야 되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늦게 결혼을 해야만 좋은가라는 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늦게 결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자, 그 질문을 또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많이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 이렇게 갔지만은 자, 왜라는 이제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그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은 인생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왜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립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자,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가? 왜 그것이 좋은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